70평생 다시 뜨거운 욕망에 휩싸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옆집 남자 대호 씨의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낯선 신음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마치 저의 잊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한 그 소리에 미연 씨는 숨죽인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오랜 갈증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는 미연 씨의 메마른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균열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까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연 씨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정정했다. 볕 잘 드는 작은 빌라의 2층에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화초들을 돌보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낙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오직 두 아들을 키워내는 일에만 모든 것을 바쳤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고생을 해가며 악착같이 살았다. 그렇게 피땀 흘려 키워낸 아들들은 이제 어엿한 중년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미연 씨에게는 이제 손주들 재롱 보는 낙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늦게 혼자 불 켜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면 문득 밀려드는 쓸쓸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젊은 시절 미처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한 자락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가끔은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는 후에 섞인 한숨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웃사촌 대호 씨였다. 미연 씨보다 2살 위인 대호 씨는 언제나 유쾌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다. 미연 씨의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의지했던 공감내기 친구였고 미연 씨와도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다. 대호 씨 역시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미연 씨와는 달리 외로움을 타지 않는 듯 보였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거나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늘 바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가끔 미연 씨에게 직접 담근 효소나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를 가져다 주며 미연 씨, 이거 요즘 몸에 좋다는데 한번 잡숴봐요 하고 넉살 좋게 웃곤 했다. 대호 씨의 그런 활기 넘치는 모습은 미연 씨의 적적한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했다. 마당의 수도꼭지가 고장 나거나 전등이 나가면 날없이 고쳐주는 대호 씨의 듬직한 뒷모습을 볼 때면 미연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오래된 이웃사촌이자 남편의 친구라는 명분 아래 미연 씨는 조금씩 대호 씨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의지 속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의 씨앗이 조금씩 싹 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늦게 경로당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미연 씨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조용히 빌라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대호 씨의 집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낯선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낮은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미연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를 옆에 세운 채 억눌린 욕망을 풀어내는 이모의 모습이 보였다는 지난 날의 추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 대호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일까? 호기심 반, 당혹감 반으로 미연 씨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희미한 불빛 너머로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혼자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고 있는 대호 씨의 모습이었다. 한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다른 손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젖어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 순간 미연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는 소리쳤지만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잊고 지냈던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들었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혼자 사는 사람인데 풀 데가 없으니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 합리화조차 이연 씨의 몸의 반응을 더 부추겼다. 젊은 시절 남편이 없던 외로운 밤마다 혼자 방에서 했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방문을 닫자마자 억눌러둔 숨이 터져 나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머릿속에서는 대호 씨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던 어깨, 젖은 입술. 그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연 씨의 메마른 감성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이후 미연 씨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아침이면 여전히 화초들을 돌보고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친 듯 요동치고 있었다. 대호 씨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심장은 제멋대로 날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평범한 이웃사촌으로만 생각했던 대호 씨에게서 이제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어깨, 심지어 그가 직접 담가 가져다 준 효소의 달콤한 향기마저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마치 복선처럼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어 잊고 지냈던 감정의 싹을 틔우는 듯했다. 미연 씨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나이에 무슨 추한 생각이야. 그저 이웃사촌일 뿐인데 괜히 혼자 오해하는 거겠지. 그러나 머리가 이성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대호 씨에게로 향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날 밤 들었던 대호 씨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미연 씨는 자신의 솔직한 욕망과 마주하게 되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는 자신을 말이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홀가분해진 만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미연 씨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호 씨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는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달리 활기 넘치던 대호 씨의 모습이 아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연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호 씨, 괜찮으세요? 안타깝게도 대호 씨는 몸살 감기에 걸려 알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미연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대호 씨의 집으로 들어섰다. 약을 먹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간호했다. 대호 씨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운 듯 이연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체온이 미연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린 대호 씨는 미연 씨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미연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대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연 씨는 코끝이 찡해졌다. 어쩌면 대호 씨 역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대호 씨는 미연 씨를 더욱 살갑게 챙겼고, 미연 씨 역시 대호 씨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함께 마당에 화초를 돌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늦은 밤, 대호 씨는 미연 씨의 집 마당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연 씨는 따뜻한 차를 들고 대호 씨 옆에 앉았다. 오늘따라 별이 참 예쁘네요. 대호 씨. 미연 씨의 말에 대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다. 그때 대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연 씨, 제가 사실은. 대호 씨는 그날 밤 미연 씨가 자신의 모습을 목격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혼자서 욕망을 해소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치심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미연 씨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대호 씨, 괜찮아요. 저도 다 이해해요. 미연 씨의 말에 대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삶의 온기를 나누고 싶은 진정한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사회적 시선도, 자식들의 걱정도, 그 순간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이 절실했다. 그날 밤 이후 미연 씨와 대호 씨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숨겨왔던 외로움과 갈망은 솔직한 대화 속에서 녹아내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조심스러운 설렘이 피어났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이웃사촌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나갈 동반자였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었다. 이 나이에 무슨 염치 없이 하는 곱지 않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까봐 조심스러웠다. 특히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온 삶에 대한 보상이었고,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다. 두 사람은 먼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갑자기. 미연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대호 씨 역시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미연 씨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내 남은 인생, 미연 씨와 함께하고 싶네.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네. 아들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내 어머니와 대호 씨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서 외로웠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아들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아들들의 따뜻한 말에 미연 씨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주변 이웃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놀라움 반, 축하 반이었다. 어떤 이들은 참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다니 하며 덕담을 건넸고, 또 어떤 이들은 보기 좋아요. 두 분이 함께라서 더욱 빛나 보이시네요. 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마당의 화초들이 만개한 작은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소박한 잔치를 열었다. 미연 씨는 하얀 드레스 대신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고, 대호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옆에 섰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이 든 부부의 결혼식은 그 어떤 젊은 부부의 결혼식보다도 더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주례 대신 미연 씨의 큰아들이 축사를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대호 아버님, 두 분의 용기와 사랑에 저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사가 끝나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신혼여행은 가까운 바닷가로 떠났다.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인 여행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했다. 밤이 깊어지자 대호 씨는 조심스럽게 이연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아직 가시지 않은 뜨거운 욕망이 깃들어 있었다. 미연 씨는 대호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육체적인 교감. 그것은 젊은 시절의 격렬함과는 다른 농익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미연 씨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입술이 미연 씨의 젖은 입술에 닿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옷자락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서로의 체온은 거칠게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대호 씨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숨과 숨이 뒤엉켰다. 호흡은 거칠게 끊어지고 온몸은 달아올라 땀으로 젖어갔다. 미연 씨의 눈빛은 흐려지고 입술은 벌어진 채 작은 신음을 삼켰다. 대호 씨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다. 거칠고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를 덮쳤고 이연 씨는 그 흐름에 휩쓸려 어디론가 빠져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남은 것은 오직 몸과 몸의 부딪힘이었다. 모든 것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을 때 당 안은 숨소리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위에서 파르르 떨렸고 대호 씨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육체의 기쁨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과 깊은 유대감을 선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다. 대호 씨는 미연 씨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정성껏 돌봤고, 미연 씨는 대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 주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로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했다.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굳건하고 따뜻했다. 시청자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는 후에 섞인 한숨을 내쉬던 미연 씨는 이제 대호 씨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